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손흔드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건방지다. 아침부터 인사 안 하고 손을 흔들고 앉았냐. 지금도 욕 많이 먹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좀 더 익숙해지셔갖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하여튼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주호 기자도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잘생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예, 다우존스 0.0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8% 상승했고 S&P 500은 0.05% 하락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요즘에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뭐 GM이 뭐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9.8% 정도 오른 거. 네. 그러니까 차 회사들이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캐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오히려 2차 전지나 소재 회사들이 좀 많이 받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은 또 내연기관 그냥 팔면 되니까 실적들이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차 회사가 좋다고 있기보다는 그냥 한 3개 정도 회사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잘하는 차 회사. 잘하는 네. 네, 차 회사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지금 증시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을 거다라는 우려 이런 말 이상하죠. 경제 상황이 좋을 것 같다는 우려?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인데 이른바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한 주식들의 주가도 오르고 막 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의 한 부분에서는 그 국채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쪽,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쪽의 베팅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이 되게 되면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게 될 거다. 네. 그러면 채권을 많이 찍으려고 그러면 이자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게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여기저기다가 막 엄청나게 붙인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쪽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들이 좀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약세 아니면 혼조세 이 정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의 가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3.97을 기록했는데 지난 8월에 104 찍고 내려온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의외의 변수가 뭐가 지금 사실상 변수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우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또 N달러가 150엔 됐네. 와, 이거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한 140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는데 거의 139를 잠깐 찍지 않았었나요? 그 정도로 꽤 많이 금리 올린다 그래가지고 와, 다시 150엔 됐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입맛이 도십니까? 에? 입맛이 돌아요? 아니 이제 N으로 제가 한번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N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N 캐리 글로벌하게 보니까 저는. 자, 그러면 뉴스 아까 뭐 카카오가 인공지능 카나나 카나나 관련 뉴스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카나나 서비스 자체를 그렇게 주목하진 않고 싶었는데 그 그젠가 제가 그 뭐 고위 관료 국회의원 주식 뭐 들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카카오 주식을 꽤 들고 계시길래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카카오 언제쯤 한번 우리 심폐소생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아마 주식수로 따지면 카카오가 거의 한 2, 3위 정도 할지 않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주식이잖아요. 많이 물려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애증이죠. 그렇죠. 내 주식이지만 열받는. 네. 그래서 좀 카카오가 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물론 여전히 그 법적인 리스크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렸는지에 대한 아까 의구심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게 그 카나나라는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공식 서비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HBM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AI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사실 할 만한 충분한 좀 여건은 되는데 카카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근데도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카카오는 그 중간에 초거대 언어 모델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안 온다. 하다가 예.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서 뭐 몇 달 안 있다가 그 시대가 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 테크 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가 세계 그 기술 동향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냐. 네. 너네 너무 돈벌이에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 AI 조직이 회사 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AI, 그러니까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 회사로 또 가지고 네네. 있었고 그거 보면서 뭐 그래봐야 저래놓고 또 나중에 뜨면 상장이나 시키겠지. 요런 인식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쇄신의 어떤 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카카오 브레인을 카카오 내부로 네. 흡수를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카카오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도 AI가 플랫폼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뭐 미래의 먹거리고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데 카카오는 그 두뇌를 밖으로 빼놓고 있는 네. 거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어제 그 카나나가 나왔습니다. 카나나는 뭐 사명인 카카오의 카, 그 나처럼 생각한다 나, 뭐 이런 거 내추럴에서 따온 나, 그래서 카나나 해서 두 명의 캐릭터인데 하나는 카나고 하나는 나나입니다. 근데 아닌데. 왜 벌써부터 아직 듣기도 전이잖아요. 아직 이름밖에 안 나왔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이름을 또 나름 장명에 또 센스가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장명 잘하시죠. 하나나 뭐 고민했겠죠. 물론 뭐 고민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들였을 텐데 자 봐요. 어떤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만들 때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앞 글자 따고 이게 약간 지났거든요. 네, 요즘은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이름 정할 때나 뭐 할 때도 그렇게 뭐 알똑비 뭐 이렇게 갖고 뭐 알고 보면 똑똑해지는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똑똑해지는 비결? 네, 뭐 일당백 그래서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에서 이건 이제 한 10년 전 트렌드란 말이지.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까지. 아니, 저도 디스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것도 이미 10년 전 트렌드고 뭐 이제는 뭐 자리 잡았지만 그러니까 카나나 같은 그런 스타일로 뭐 새로운 의미 창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앞 글자 따갖고 하고 또 그 앞에 두 글자로 또 뭐 캐릭터하고 뒤에 캐릭터하고 이거는 너무 고민이 부족했다. 왜 나를 안 찾아오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캐릭터는 어떠십니까? 카카오가 또 이제 캐릭터는 귀엽게 잘 만드는. 귀엽게 잘 만든. 난 그건 못 봤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왼쪽 애가 카나고 오른쪽 애가 나나고 둘이 합쳐서 카나나. 이 캐릭터가 뭐 옛날 그 저 헬로키티 보면 똥똥한 얼굴에 작고 귀여운 앙증맞은 눈, 코, 입 달고 올드하다. 몸 되게 작고 네. 뭐 요게 이제 귀여운 캐릭터의 표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찰 캐릭터들 보면 뭐 경찰들도 왜 얼굴은 이따만 해갖고 몸은 작고 이제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귀엽게 느끼긴 하죠. 네. 과연 이게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는 카카오의 비전과 잘 맞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작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작은 그냥 캐릭터 하던 거냐 이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올드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메신저 서비스가 주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그룹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맥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단톡방에서 뭐 정프로님 우리 회식 뭐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좀 술이나 때려 먹자. 근데 정프로님 술을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화의 맥락을 이해한 우리 뭐 누굽니까? 그 카나가 네. 아 니네 정프로님 술 안 드시는 거 몰라? 이거 귓속말로도 좀 보내주고 눈치 없이 아, 좀 그래요?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육볶음 어때요? 그러면 또 이제 슬쩍 했고 제육볶음 벌써 3번째 먹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대화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또 맥락에 맞게 대응을 해준다. 예. 저는 그러니까 어제 뭐 이렇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보통 챗봇이라 그러면 내가 이게 뭐라고 입력을 하면 그 AI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체 대화, 그룹 대화 상황에서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카카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뭔가 좀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게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늦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는 초거대 모델에서 뭐 영상 생성까지 가 있는 그런 경쟁이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파운데이션 모델보다는 그걸 가지고 와서 서비스 쪽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뭐 기반 기술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 카카오스러움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패턴 자체는 좀 별론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비즈니스적으로 요금 먹지만 요즘에 이거 없으면 택시 타기 택시 타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은 좀 어느 정도 그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뭔가 성과를 보여줬으면 싶은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 기사 찾아보니까 계열사 수가 올해 초에 비해서 8월 말 기준으로 15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계열사는 많은 게 그 프로덕션 같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엔터 밑에 있는 개별 프로덕션들이 좀 많고 그리고 모빌리티 밑에 그 택시 조합들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 근데 걔네들은 뭐 특별히 그 자회사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보다 그 업의 특성상 네.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딸려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정신화 대표에 대한 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막 진짜 뭐야 스톡옵션 받고 튀고 네. 뭐 이런 이거 상장해가지고 뻥튀기 해갖고 뭐 스톡옵션 받고 뛰고 이런 그 경영진들에 대한 네. 그 카카오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회사 다 말아먹고서 이미지 안 좋게 되고 돈은 돈대로 다 챙겨가고 뭐 직원들만 힘들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으쌰으쌰 해볼 수 있는 리더로서 꽤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아직 그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과점과 관련한 이슈들이 여전히 좀 해소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에 좀 남아있는 과제고요. 이것도 그냥 뭐 AI 서비스 얘기 나온 김에 SK텔레콤의 A닷이요. 네. 그거 요새 의외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잘 어떤 서비스인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많이 안 써보셨을 테니까 네. 네.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PC 버전이 나왔거든요. PC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게 특성이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챗GPT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제미나이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하이퍼크로버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클라우드 엔스로픽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각자 답변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물어보고 여기다 물어보고 여기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쓰거든요 보통. 네. 답 뭐라고 나오나? 근데 그걸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정프로님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래요, 이 자식들? 그럼 이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이 나오고서 네. 이게 좀 안구건조증 나오네요. 안구건조증 나오네. 안구건조증이 심해 와, 선글라스 진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퍼블릭시티에서 검색을 한 거고 AI 비교 답변을 누르면은 네. 다른 데를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답변 자체가 그걸 비교해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예. 한 번 딱 답변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여러 개를 바로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8종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KT 쓰시는 분은 뭐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좀 요새 원래 막 너무 우후죽순 너무 네.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쓰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취재원 얘기로는 직원이 240명이었던 조직에 네. 50명이 남았답니다. 나머지를 대체했어요? 예. 인공지능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예. 본격적으로 거기는 아주 도입을 했네. 240명 중에 190명이 나간 거죠. 무슨 업무를 하는데 뭐 회사 이름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좀 IT 계열 쪽입니다. 특정이 될 수 있어서. 예, 예, 예. 근데도 250명이 할 일을 지금 50명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240명.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서비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 통신 같은 거 왜 이래나 AS 같은 거 네네. 이렇게 콜센터요? 고객 상담, 콜센터 네. 이런 거 콜봇. 예.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 쪽이 아닌데도 예, 그렇게 예, 줄였다 이거죠. 예, 예.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주. 이걸 과연 이 자리를 퍼플렉시티가 대체할 수 있겠군요. 걔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프로님은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네. 이 타이밍에서 샴푸 얘기 못 꺼낼 거 아니에요. 아. 이 자리에서 커피 얘기 못 꺼내잖아. 음.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뭐 광고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들어가거든요. 이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 26조 원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59조 원이니까 절반 정도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웃기죠?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네. 딸려 있는 법인을 하나 상장시켰더니 네. 전체 시가총액의 와, 절반 정도 가격을 인정받는다. 현대차가 50조인데 인도에 상장된 게 26조예요. 인도 법인만. 네. 이거 사실 저희 현대차 얘기도 현대차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국 거래소가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냥 거래소가 무슨 공공 인프라처럼 인식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거래소라는 거는 그 주식을 거래해주는 일종의 마트 같은 겁니다. 네. 커머스에 커머스. 네. 근데 커머스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이 와야 거기에 셀러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셀러들이 많이 들어와야 또 소비자가? 소비자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쿠폰도 잘 줘야 되고 배송 서비스도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음. 이게 전 세계 그 각 국가별로 있는 그 거래소들이 네. 다 커머스입니다, 각자.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렇죠. 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 기업이 저 시장에 가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IPO를 하게 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인식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공공재의 어떤 여기서 뭐 배분의 문제, 뭐 성장의 문제, 뭐 분배의 문제 이런 일종의 그 약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인도 증시가 IPO 규모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래요? 미국 다음이 인도가. 인도예요? 예. 중국 아니고? 미국이 273억 달러고 네. 인도가 94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21억 달러입니다. 그 얘기는 별로 이렇게 상장하고 싶지 않은 시장이라는 얘기고 네. 상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네네.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주가가 잘 안 오른다는 거고 주가가 잘 안 오른다는 얘기는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없다는 거고 네.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없다라는 거는 좋은 기업이 상장을 안 이 악순환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전 세계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인도 크게 잘 됐다고 너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안 된 걸 아쉬워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선섹스 지수의 PER이 24배입니다. S&P 500이 26배. 네. 우리나라 몇 배죠? 우리나라 11배 되나요? 맞아요.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을 상장을 시켜도 거의 2배 넘게 받네 거기는 예. 우리 시장에 비해서. 예. 그럼 우리나라에 안 오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좀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가 거의 1억 명이 넘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가 상장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에서는 상장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그분들이 다 우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 사고 주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현대차 사서 매출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그 정의선 회장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IPO 관련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저희가 1996년에 이제 인도에 처음 들어와서 여기서 저희가 공장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의미가 큽니다. 그 인도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IPO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여기 소비자들과 가까이 가고 여기 인도 시장의 한 큰 일원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IPO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 네, 뭐 큰 뭐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아, 같고. 저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죠. 뭐죠? 그 이제 인도 시장의 일원으로서.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인도를 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있죠. 네. 여기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분야입니다. 아, 왜냐면은 96년에 들어간 줄 몰랐네. 한 30년 가까이 됐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글로벌한 강점이 뭐가 있냐면은 네. 전 세계적인 포트폴리오가 제일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어. 남미, 뭐 지금 공장은 안 돌아가지만 러시아, 네. 유럽, 뭐 인도, 뭐 네. 다 들어가 있는, 뭐 유럽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좀 그리고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그 2위가 현대차라 14%고요. 기아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5.8% 점유율.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1위가 마루티 스즈키가 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증시에는 지금 이제 LG전자도 이제 IPO를 좀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J 대한통운도 거기에 있는 회사 다슬이라는 회사 하나 인수한 거 있는데 네. 거기에 다슬이? 다슬, CJ 다슬. 다슬? 예, 예. 그게 뭐예요? 아, 그 동네 회사입니다. 아, 인도에 있는 물류 회사를 하나 인수한 게 있어서 다슬. 그런 회사들도 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시장을 이제 최근에 뭐 예전부터 좀 그랬습니다. 최근에 쭉 보다 보면 와 정말 안 들어온다. 그리고 다 나간다. 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우리 시장에서 네.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래서 나갈 기회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약간 올라오면 올라오는데 다 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좀 불안합니다. 마치 미국 경기가 불황이 안 올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시장 올라갈까봐 이제 걱정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5%만 올라가면 상당 부분 사람들이 아마 팔고 나갈 거예요. 미국 시장, 인도 시장, 뭐 일본 시장 어디든 하여튼 나갈 준비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뭐 저는 막말로 자본시장에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특혜를 만약에 줘갖고 막 투자자들이 막 모이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IPO 아니더라도 자금 조달하기도 좀 더 수월해지고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늘어난 부를 특정한 누군가가 다 헤쳐먹는 거는 네. 당연히 때려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기업 거버넌스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 시장에다가 페널티를 줘가지고 손님을 쫓을 이유가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저 삼성바이오 얘기 잠깐 삼성바이오 와 1조 7천억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와 크게 했네요. 엄청 크게 했네요. 작년에 1년 수주액이 3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한 건에 1조 7천억. 야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 일본 쪽인 걸로 좀 보여요. 네. 근데 일본 쪽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아시아계에서 수주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시아계 쪽에서 좀 크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원래 이전에 그 사상 초대형 계약건은 그 미국 제약사하고 올해 7월에 네. 1조 4천억짜리 맺은 거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와 역사상 최고치다라고 얘기하고 3개월 만에 또 깨버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1조 7천억이 좀 됐고 그리고 이게 올해 한 5조 돌파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에서 네.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17곳을 고객사로 두게 됐습니다. 그럼 아시아의 빅파마 가운데 하나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대충 뒤져보면은 뭐 예, 나올 대충 겠네요. 그림은 나오는데 네. 어디라고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네.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약간 저 뭐랄까 예전에 그 소니 보면 네. 소니랑 삼성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소니도 정말 제국을 경영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자 밀려 뭐 밀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영화 컨텐츠 쪽 네. 이쪽에서 이제 그나마 꽤 괜찮은 성적 내면서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제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이 그 비슷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 데자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러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 근데 소니는 잘 됐어요. 예. 소니? 네. 예전만 못하잖아요. 예전에 진짜 80년대 소니는 예. 이게 근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의 접점이 있는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네. 소비자의 접점이 떨어진 제품, 예를 들어 뭐 소니의 경우에도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 자동차에 이미지 들어가는 센서. 이미지 센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니 요즘 뭐해?라고 일반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돈 되게 잘 버는 기업인데 그래? 이런 소니 격차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우리 한번 슬픈 차트나 한번 볼까요? 그럼? 네. 뭔데요? 이게 삼성전자 5년 차트 네. 그리고 소니 5년 차트. 음. 소니는 5년간 113% 올랐고 네. 삼성전자는 13%.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삼바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삼바 왜 이렇게 좀 많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광을 판다 그럴까? 뭐 이렇게 네. 뭐 자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삼성 쪽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 삼바라는 이름이 나오면 네. 분식회계가 생각이 나고 아. 그리고 또 이건 이건희 회장이 했던 거 아니냐 이재용 회장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바이럴은 좀 네. 덜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삼성바이오도 뭐 여러 제약 뭐 좋은 것들 많이 만들고 뭐 네. CDMO, CMO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 진출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장도 아이, 사실 샴푸는 그래비티한테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큰 네. 시장인데 그래비티 나오고는 영 다른 데들이 힘을 못 써. 네. 네, 그래비티 샴푸를 오늘 셋 다 지금 쓴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머리가 매우 풍성해졌고 음. 매우 힘이 있어졌고 그래비티라는 게 중력을 거스르는 샴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가 고추 섰어요. 이렇게. 또 이건 선정적으로 가시네. 아니 이게 선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주호 기자님 뭐 잘 안 되면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항상 이제 선정적으로 가거든요. 네, 이주호 기자도 이제는 광고 하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선정적으로 가. 좋습니다. 뭐 이왕 그렇게 간 거. 네. 남긴 남았어요? 네? 남긴 살 수는 있어요 그래비티 샴푸? 지금 이제 세트는 끝났어요. 네, 어제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끝났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저희가 광고는 합니다만 네. 워낙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들이 있어서 그래 3%에서 판다고 바로 사시더라고. 근데 이제 세트는 끝났고 단품만 남았어. 3만 몇천 원짜리인데 하여튼 요거 조금 할인됩니다. 많이는 못해요. 우리도 많이 못하고 딴 데 다 그냥 원가에 파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얘기하고 바로 댓글에 올랐던 게 안 파는데요?였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다 풀린 단품만 거. 좀 남았으니까 네. 일단 단품이라도 사셔서 헤어의 중력을 거스르는 고추 서는 머리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따개비 네. 말씀드리잖아요. 홍합 따개비가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폴리페놀. 폴리페놀. 그게 이제 우리 헤어에도 적용이 되면서 머리털이 안 빠지도록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따개비 10만 마리가 뭐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헤어가 못 도망가도록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래비티 샴푸로 매일 아침 튼튼하게 여러분의 모발을 잘 지키시고 강력하게 풍성함, 볼륨감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링크 나갔죠? 네, 한번 단품으로라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릴까요? 예 보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